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5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신중을 더해 골랐습니다. 어머야!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채널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 있는 문유현 예비역 해군 대위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진해 머슬팩토리 트레이너로서 활동하고 있는 문유현입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5년간 간부 생활을 한 이후 5년차 전역 지원서를 내서 전역이 무사히 통과가 됐고 바로 이제 헬스장 취직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나가고 있는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자 출연도 하고 앞으로 많은 행보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쪽에서 네. 진해 쪽도 좀 동네가 큰가요? 진해 규모로 따지면 한 30만 명 정도 이제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해군 기지가 있다 보니까 그 인원 자체가 조금 계속 변동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회사 몇 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해군사관학교 71기로 들어왔습니다. 몇 년도에 그럼 해군사관학교 들어간 거죠? 13년도입니다. 13년도 입교해서 네. 그러면은 임관이 17년도? 17년도. 네. 17년도 어떤 병과를 임관하셨어요? 항해병과입니다. 생도생활 하실 때도 뭐 중대장생도도 하시고 네. 생도생활도 재밌게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부터 전역할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원래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다니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 모두가 다 한 번쯤 꿈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을 달 생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제독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근데 왜 전역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더 마음이 끌리는 곳이 군대 밖에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큰 계기가 된 거는 저랑 이제 운동을 함께 하기 시작하신 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 운동을 가르쳐 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운동이 이렇게 재밌는 거다 너의 삶을 이렇게 바꿔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이후 완전 이쪽 길로 계속 파괴됐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트레이너 생활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갔네요. 그럼 원래는 내가 전역해서 뭘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던 건 아니고 나도 원래 장군 되고 군생활 하려고 했는데 네, 운동에 순간 매력이 빠져서 그렇죠. 바로 전역 지원서까지 가게 된 거군요. 네. 그래도 군생활 좀 그만둘 때 조금 아쉽거나 좀 두려움은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은 조금 거짓말일 것 같고 근데 그보다 더 큰 희망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이제 스스로에게 좀 많이 다짐을 했고 돌아보지 않게 계속 잘 되자라고 이제 여기저기 써놓기도 하고 잘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저 호적에서 팔 뻔했죠. 왜요?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헬스 트레이너를 한다는 거를 이제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너 그 쇠들라고 내가 공부시킨 줄 아냐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이미 헬스 트레이너라고 이미 스스로를 거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간 어디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더 잘 돼서 이 트레이너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 호적을 팔 일이 아니라 축하를 해줄 일이라고 말씀을 꼭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더 악착같이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고 네. 그럼 부모님이 반대를 본인이 뚫은 겁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반대하는 거고 내 길은 내 가겠다라고 나온 겁니까? 제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후자 쪽에. 전역 지원서를 내고 면접 다 볼 때까지 부모님 모르셨거든요. 사실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걸 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더 큰 후폭풍이 오긴 했지만 일단 그랬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제 부모님이 우리 아들 네. 전역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 1년 전쯤에 이제 운동 한참 심취해 있을 때 전역하고 이쪽 운동 쪽으로 좀 가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는 밝혀드렸는데 트레이너가 될 줄은 몰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트레이너가 됐습니다. 트레이너가 돼서 좀 어떻게 생활이 좀 되던가요? 생활이 된다는 게 이제 벌이가 된다. 그렇죠. 벌이는 군 생활 할 때보다 훨씬 많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정확한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희 대표님한테 이제 뭐 유튜브 촬영은 한다고 이제 보고는 드렸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네. 사회에 나와 보니까 네. 내가 원하던 대로 돈이 벌리던가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일단은 뭐 돈을 생각하고 일을 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중들이 절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 하는 일이 허드렛일 하는 거라고 이제 배워서 제가 소위 때 임관을 했을 때 저는 사관구역 청소를 제가 그냥 좀 주도적으로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변기 같은 데 좀 뭐 스테인리스 같은 데 이제 녹이 껴 있거나 하면 그런 거 이제 청소 그 강철 솔로 이런 거 다 문대고 근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트레이너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 헬스장부터 내가 그 섬김의 자세로 정말 맨 밑바닥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본급만 받고 살겠다라는 태도로 이제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태도를 계속 일관되게 몇 달간 정도 유지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좋은 기회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회가 한번 오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다 잡았고 잡은 기회들 덕분에 조금 더 좋은 길로 이제 나아갈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해군 사관 청소라고 하면은 해군들은 장교들이 사관 화장실 따로 쓰고 네. 사관 식당도 따로 쓰는데 그 장교들이 다 청소를 하죠. 사관병이 따로 있긴 한데 이제 요즘 뭐 사관병한테 뭐 사관실 청소를 시킨다거나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거나 그런 거 하면 이제 되게 갑질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시키지도 않고 사실 그렇다고 이제 후배 장교를 데리고 이제 선배 장교가 너 이제 화장실 좀 닦아라 빡빡 닦아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느 책에서도 그렇지만 막내가 그런 걸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모든 법칙 같은 거기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당연히 막내니까 내가 알아서 하자. 선배들이 이제 시켜야 되면은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그 막내가 알아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선배 입장이 또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되면은 좀 불편한데 이제 후배가 알아서 하면 선배 입장에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쁨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군생활을 했고 화장실 청소도 알아서 했던 것처럼 헬스장도 회원님들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게 이제 내가 이제 신입 트레이너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입 트레이너로 일을 시작해서 네. 제가 듣기로는 단 몇 개월 만에 매니저급, 관리자급으로 제가 올라오신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건 좀 스토리가 어떻게 됐나요? 일단 입사 당시에 저희 선생님들이 이미 잘 나가고 있었어요. 저희 헬스장이 진해에서 저는 넘버원이고 앞으로도 넘버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형 헬스장에 입사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미 수업이 엄청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이제 수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회원님들 이제 운동하시는 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다 봐드리고 만약에 이제 헬스장으로 갑자기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상담을 해야 됐던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도맡아서 처음에 몇 달간 하다 보니까 매출이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이제 놀라셨던 부분은 헬스장 일을 처음 하는 애가 이렇게 상담이랑 그 소개나 이런 부분들로 매출이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적응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놀라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두 달 만에 끝났으면은 저도 아마 그냥 지금 평범하게 대부분의 이제 트레이너들이 하고 있는 그냥 좀 평범한 루틴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돌아올 때 그 회원을 조금이라도 더 만족시켜보자, 확실하게 변화시켜보자, 어떻게든 내가 역량이 되든 안 되든 부딪혀보자라는 정신으로 계속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 조금 당황했던 거는 교통사고 나서 이제 뭐 여기저기 다 깨져있던 회원님들이 오셨는데 다른 PT 선생님들 뭐 한 두세 군데 가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그 회원님을 맡았는데 회원님은 비싼 돈 주고 PT를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 시간당 뭐 PT 세션 단가가 이제 보통 다 아시겠지만 지방은 이제 한 5만 원에서 6만 원 그다음에 뭐 수도권 가면 한 7, 8만 원까지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지불할 때 이 돈이 아깝지 않게 해주자. 가치 있는 투자가 되게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 회원을 위한 커리큘럼을 다시 작성을 했고 다 적어가가지고 이런 운동을 할 건데 이러이러한 목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면서 하니까 회원님이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회원님이 좋아지니까 이게 정말 어떤 반응이 오냐면 PT비를 내는 거 이외에 회원님이 먹을 거나 이제 뭘 선물을 자꾸 사주세요. 저는 제가 단언컨대 진해에서 작년에 제일 많이 뭔가를 받은 트레이너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회원님들이 그렇게 뭔가를 트레이너한테 챙겨준다는 건 진짜 뭔가 만족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누적이 됐고 누적이 되어 가는 과정들을 대표님이랑 다른 선생님들이 다 보셨어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얘는 진짜
그 관리자로 이렇게 되어도 열심히 할 애다, 잘할 애다라는 이제 확신을 심어드렸고 그 과정에서 관리자를 올리려면은 우리가 그 의결서나 막 이런 거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심사를 보잖아요. 심사에서 이제 부동의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관리자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전역한 지가 네. 이제 만 1년이 됐어요. 딱 작년 3월에 전역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 다른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그 계열에서 한 2, 3년, 3, 4년 다 하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잔뼈가 있는 사람들인데 뭐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그분들을 좀 치고 올라가서 관리자로 등급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관리자를 맡긴다는 거는 거기 대표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신 트레이너를 믿고 너가 한번 관리해봐 아무나 시킨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기 돈을 벌어다주는 업장을 관리 맡긴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단계를 또 회원 하나로만 올라간 건지 아니면 또 조직에 좀 시스템을 좀 개편한 게 있는 건지. 그러면 네가 군생활 통해서 뭐 배웠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군생활 의미 없었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사관학교 포함해서 9년 동안 군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 이런 거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기개발 측면에서는 솔직히 군생활 통해서 이제 크게 뭔가를 진취적으로 이제 이뤘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행정 업무 시스템이나 상하 관계에 있는 이제 군 조직에 대한 적응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이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잘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는 그 제가 한 3, 4년쯤에는 이제 전역 준비를 한번 좀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면서 내가 만약에 기업에 들어갈 때 어떤 부분을 내 어필로 작성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작성할 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무형의 자산이에요. 근데 군대에 있으면서 배운 게 유형의 뭐 자격증들이 아니고 나 뭐 이런 거 잘하는 것 같다. 나 부대 애들 관리 잘하는 것 같다예요. 그러니까 그 행정 업무 잘하는 것 같다. 네. 이게 문서 잘 만드는 것 같다. 그렇죠. 이게 뭐 행정 업무 뭐 문서 작성 능력 1급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자격증 상태인데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능력치를 이제 게임 같은 경우 스탯이 다 찍히는데 내가 스탯이 몇인지를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진짜 잘할까는 몰랐지만 막상 이제 헬스장 와서 보니까 사회에서 딱 나가서 이 일을 해보니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다른 트레이너 분들에 비해 있더라라는 걸 느꼈는데 그게 이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행정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좀 트여서 이 선생님들이 물론 운동에 대한 경험치나 트레이닝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뛰어났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 제가 더 잘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초반에는 그분들이 트레이닝 기술은 좀 더 나보다 뛰어났을 거다. 네. 지금은 내가 다 극복을 했다 이거죠. 제가 이제 지역 1등 트레이너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선언해버리면은 제가 그 뒤로 더 떨어지는 수업을 할 수가 없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조금 더 벼랑으로 몰아붙이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당당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문서 작성 능력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그 드러낸 성과가 또 뭔가 있나요? 문서 작성 능력은 저희가 트레이너 분들은 문서를 작성할 일이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관리자로 이제 전환이 되면은 매주 저희 헬스장 같은 경우는 관리자분들께서 이제 모여가지고 센터 발전을 위한 회의 목록이나 회의 안건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관회의를 군대에 있으면 맨날 하잖아요. 그때 뭔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그 함장님이 들었을 때 솔깃할 만한 그런 소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좀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근데 군대 있을 때보다 더 신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수익 구조나 그리고 센터 자체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더 회전이 팍팍팍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회의 목록이나 안건 같은 데에다 계속 집어넣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본인은 조직 생활을 해봤고 조직의 리더로서 참모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또 이렇게 이 뭐랄까요 조직이 잘 이끌어가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문서 같은 능력을 좀 배우니까 남들과 좀 비교가 되던가요? 압도적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를 문서화 정리하고 사실 우리가 회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그런 문서가 필요 없겠지만 그렇죠. 회사라는 것은 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서가 좀 정형화된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행정이 많다. 물론 그 문제가 많긴 하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행정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런 이제 트레이너로 가시면서 좀 그 정형화가 안 되고 조금 난해한 그런 문서들이 본인이 만지고 또 그런 걸 만들고 그 대표님이 좀 많이 좋아하셨겠네요. 대표님이 근데 그거 가지고 칭찬은 그렇게 많이 해주신 적이 없어서 아 대표님이 야 좋다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좀 만족을 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쟤 그렇게 문서 막 작성 잘하는 애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민망할 수도 있긴 한데 그 선배님들 항상 그 보고서 만들 때 말씀하신 게 제 보고서 많이 찍혔거든요. 아 선배님들이 그 이렇게 결제 이렇게 받으러 올라가면은 칙 찢어버려요. 못 근데 만들었다고? 이게 뭐 이 쓰레기냐고. 근데 선배님들이 이 보고서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담아라. 하나하나 이제 더 정제해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찍힐 때 마음도 같이 찍혔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 해군 장교들은 굉장히 그 보고서에 혼을 잘 갈아 넣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지금 이걸 만들어냈을 때 그때의 경험을 이제 조금씩 돌아보면서 더 좋은 멘트가 있지 않을까, 더 좋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걸 보니 그때 그 부분이 이제 관리자로서 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역한 지 약 1년 만에 제가 듣기로는 꽤 많은 이제 수입을 또 얻어내시고 더 크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또 노력들이 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노력들 다른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제 헬스 트레이너를 한다는 거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운동을 했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내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이제 이런 흐름으로 운동을 시작했다가 헬스 트레이너까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저는 그거 플러스 행정 업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운동 수행 능력 자체나 이 몸의 크기나 다이어트 회원분들 다이어트 경험치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뒤떨어졌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정보를 이제 정말 많이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기 전에 이미 앞서 선구자분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 그러니까 회원분들한테 운동을 이제 설명을 해줄 때 근거 있는 자료로 설명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양 섭취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와 그냥 이렇게 드세요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 이제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질 높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권위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는 수업들을 조금 더 하기를 원했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조금 갈팡질팡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거기다가 이제 교육기관 같은 데에서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수료를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트레이닝 방법에 조금 더 확신이 생기고 회원분들 결과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나랑 맞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조금 더 확신이 섰고 이후 더 높은 단계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비에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민망한 얘기지만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으면 당시에 상당히 좀 그래도 똑똑한 친구도 아닙니까? 학교에서 해군사관학교 갔을 때 편수만 걸었죠.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해군사관학교 쭉 합격해가지고 네. 그리고 본인도 전교에서 놀았죠. 전교에서 놀긴 했죠.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이 해군사관학교 가니까 네. 또 저와 또 아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 송검사님 아유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선배님이죠. 70기인가요 그 친구가? 69기. 69기. 네. 저는 이제 아사참소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제 이 송대위가 네. 전역하고 로스쿨 간다길래 자기 나중에 검사할 거라고 이제 참수리 그 친구가 되게 똑똑한 친구라고 소개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해서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랬는데 어느 순간 검사가 됐더라고요. 그니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그 임관장 받고 네 맞습니다. 다 보면서 와, 저 친구 대단하다 검사라니.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우리 송 검사님을 또 알고 계시고 그렇죠. 나중에 뭐 이런 자리에서 만나면 안 되겠죠 검사. 이렇게 어두운 데서 만나면 안 되겠지만. 네. 아무튼 이제 해군사관학교 그 똑똑한 친구들이 전역을 하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머리가 있으니까 공부했던 습관도 있고 그래서 이 트레이너라는 걸 단순히 다 기존의 트레이너들은 운동의 경력으로 몸도 크고 다이어트의 경험도 있고 화려한 것도 있지만 본인 운동 경험은 솔직히 그분보다도 적으니까 내실 있게 더 이론적으로 더 근거로서 회원들한테 증명하도록 공부를 많이 한 거군요. 그렇죠. 거기다 또 교육비도 아끼지 않고. 네.
교육비 얼마나 써봤어요 지금까지? 세본 적이 없어서 이제 몇백만 원 단위밖에 안 돼요. 그 이제 지금까지 쓴 돈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00 정도는 별로 안 들었네. 네. 이제 그 이걸 왜 밝히기 좀 애매했었냐면 센터가 이제 대표님이 교육을 지원을 또 해주시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돈이 막 그렇게 대표님 좋은 대표님인데? 엄청 좋으시죠. 오. 제가 정말 저는 근데 이 교육비 엄청 아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입사한 이후에 대표님한테 운동 가르쳐 달라고 했거든요. 대표님 몸이 제 한 2배쯤 돼요. 최근에 인바디 거의 110점 가까이 이제 되시니까 이 사람은 역시 사람이 아니다. 탈인간. 대표님 이거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탈인간. 네, 탈인간. 탈동양인 뭐 그런 네. 느낌. 네. 그러니까 점점 커지시거든요. 다이어트 중인데. 네. 근데 그런 대표님한테 운동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이제 입사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몇 개월간 진짜 한 푼도 받지 않고 점심에 계속 운동을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못 오시면 이제 새벽에라도 이제 와서 운동을 해주시고. 대표님이 또 대단하신 분이네요. 직원 교육을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선수 PT 받는 건데 그것도 이미 한 몇 천만 원 나는 아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얼마 썼어요 하면 전 대표님 교육을 실제 자기 네. 돈은 500만 원밖에 안 네. 썼고 또 대표님이 회사에서 지원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나는 몇천 몇억 가치에 있는 수업을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한테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네. 또 그만큼 또 이걸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없이 또 충성이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돈 없이. 네. 또 대표님이 좀 많이 벌게도 도와주셨나 보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 해주신 부분은 이제 일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약간 이런 자율적인 분위기도 이제 좀 많이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대표님을 모셨을 때와 우리 해군 지휘관을 모셨을 때 차이점이 좀 뭡니까? 일단 헬스장에서 일을 하면 제일 좋은 거 대표님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헬스장 진짜 내가 여기 몸 담고 싶다 여기서 잘 크고 싶다 하면은 좋은 대표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헬스장 하나밖에 제가 뭐 더 일해본 적은 없지만 왜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장교 생활하면서 지휘관이 바뀌었을 때 제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지휘관이 있는 반면에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너무 이렇게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지금 대표님이 너무 좋은데 대표님 바뀔 일 없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들은 또 센세이션은 저는 네. 뭐 창의력 부분이나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부분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답변을.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대표님이 안 바뀐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헤어지면 아쉽고 또 뭐가 있나 업무적인 면에서는 업무적인 면에서는 대표님이 괜찮다 싶으면 그냥 하라 그래요. 저는 지금 이제 관리직 하고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자를 지금 제 모토로 삼고 있는데 대표님이 이제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믿고 시켰을 때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제 저나 관리자나 오히려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지 센터에 해코지 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 믿음을 먼저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도 이제 그래서 센터 발전을 위해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군대에서 어땠는데요? 군대에서는 창의적인 것 좀 하는 걸 좀 많이 좋아해서 남들이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뭔가를 좀 시도하려고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복면가왕 예전에 유명했었잖아요. 그런 네. 걸 이제 배에서 노래 가왕선발전 이런 걸 할 때 천막을 쳐놓고 천막 뒤에서 이제 할 수 있게 뭐 천막가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때 할 수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자율적으로 사실 돈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유연하고 네, 그다음에 가치가 있는 일을 한다. 아니, 돈이 된다. 좀 군대는 좀 무용적인 게 너무 심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거나 뭐 의미 없는 걸 할 때도 있지만 사회는 돈이 되기 위한 거는 어떠한 창의력도 받아준다. 네.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어... 물론 군대 있을 때도 이제 병사들이 좋아하거나 이제 함장이 만족하거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장교들 함장이 만족하는 거 보면 굉장히 뿌듯함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돈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뭐 성과 상여금에 이제
이제 업무 성과를 이제 올라가가지고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 뭐 한 1, 2점 이 정도 반영이 된다 치면은 제가 여기서 만약에 좀 성공적인 행사나 기획을 했다. 이 100단위로 바뀌겠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에서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은 본인도 군 생활할 때 네. 좀 민망한 얘기지만 약간 돈돈돈 하는 스타일이었나요? 돈돈돈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뭐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일한다 돈 이거밖에 못 벌어 그런 아, 생각 했나요? 그건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야근을 진짜 밥 먹듯이 하는 스타일이었고 일이 있을 때도 이제 야근을 하지만 일이 없을 때도 야근을 하는 좀 습관적. 자발적 야근러 쪽에 가까운데 왜냐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선배님들 이런 거 물어요. 너 이거 관련 그거 뭐야? 찾아봤어? 그런 거 질문하는데 사관학교 출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퇴근하지? 이런 게 좀 많아서 이거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막 몇 년 적은 자료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비밀 어디에 있는 거든 다 찾아보려고 하고 그 다음 날에 물어봤을 때 선배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자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야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완전 프로 열정러죠 약간 스타일이. 지금도 열정인데 근데 지금도 얘기할 때 눈 안 깜빡거리네. 네. 아유, 약간 아까 처음 봤을 때 대화할 때 약간 윤호윤호 같았어요. 윤호윤호 그 열정의 대명사. 예. 이렇게 또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한 우리 후배님을 만났는데 지금 전역을 꿈꾸거나 전역을 좀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장교들이나 이제 부사관, 군인 출신들이 꿈꾸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또 어떤 걸 좀 준비해라라고 해야 될 게 있을까요?